엑스빌더 6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퍼블리싱을 진행하실 수 있고, 모든 컨테이너와 그룹들은 레이아웃 구성을 가지며 각 레이아웃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레이아웃별로 가질 수 있는 메소드가 다릅니다. 스튜디오에서만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동적으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적으로 그룹 안에 컨트롤을 추가할 때에는 add child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 위치를 변경하실 때에는 update constraint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각 레이아웃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Y 레이아웃은 기본 HTML 스펙과 유사한 레이아웃으로 컨트롤의 위치를 고정해서 컨트롤을 배치하는 레이아웃 형태입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더라도 컨트롤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컨트롤의 위드스와 헤이트는 유지됩니다. 반응형 XY 레이아웃은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컨트롤의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컨트롤을 숨길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이 있을 경우 그룹 내부의 그룹에 대한 반응형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레이아웃도 반응형 XY 레이아웃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디폴트일 때는 위치가 변경될 버튼은 좌측 상단에 존재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센터에는 크기가 변경될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특정 스크린 사이즈에서 사라질 버튼이 존재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의 크기가 변경됐을 때 위치가 변경될 버튼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동했고, 가운데 크기가 변경될 버튼은 컨트롤의 위드스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 하단에는 버튼 컨트롤이 사라져서 숨김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폼 레이아웃은 행과 열이 있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주로 그리드에 상세 데이터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입니다. 버티컬 레이아웃은 컨트롤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다양한 컨트롤을 동적으로 배치해도 세로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을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컨트롤을 배치했을 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레이아웃으로 다양한 컨트롤을 동적으로 배치해도 차례대로 배치가 되면서 컨트롤이 한 행에 가득 찰 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주로 조회 조건에서 라벨과 컨트롤을 그룹으로 감싸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레이아웃의 장점은 탑이나 레프트를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컨트롤의 위치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레이아웃입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레이아웃을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할 레이아웃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해당 그룹에다가 셋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그룹에 컨트롤을 동적으로 추가하는 API로는 add child라는 API를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고, constraint를 지정하여 자식 컨트롤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constraint는 반드시 부모 레이아웃과 일치하는 레이아웃 constrai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룹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스크립트 탭에서 컨텐트 어시스트를 받아서 어떠한 속성을 넣어주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update constraint라는 API를 사용하여 컨트롤의 배치를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XY 레이아웃에 컨트롤의 위치를 지정하실 때에는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컨트롤들의 위치를 다르게 지정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XY 레이아웃에서는 컨트롤의 위치를 변경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컨트롤의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폼 레이아웃을 동적으로 생성할 때에는 행과 열의 개수와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고, 컨트롤을 추가하실 때에는 콜인덱스와 로우 인덱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폼 레이아웃에 대한 행이나 열을 숨기고 싶으실 경우 해당 그룹의 get layout이라는 API로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셔서 set row visible 또는 set column visible이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티컬
레이아웃이나 플로우 레이아웃은 동적으로 컨트롤을 추가하실 때 해당 컨트롤의 위드스와 헤이트 크기를 지정하시면 계속해서 어펜드 되어서 추가가 되게 되고, 컨트롤과 컨트롤 중간에 추가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인서트 차일드라는 API를 사용해서 몇 번째 인덱스에 추가할 건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특정 컨트롤의 줄바꿈 허용 여부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Allow New Line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줄바꿈 허용 여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컨트롤의 위치나 크기 변경은 앞서 스타일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그룹의 레이아웃이 결정하므로 CSS로 작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레이아웃으로 컨트롤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트롤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이벤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빌더 6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발자가 작성한 리스너까지 전파됩니다. 먼저 모든 이벤트는 이벤트 버스라고 불리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거쳐 전파되게 되고,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터를 통과한 이벤트들은 개발자들이 작성한 리스너에 전달되며 여기에서 컨트롤의 기본 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컨트롤의 기본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벤트 버스 모듈 파일에 보시면 컨텍스트 메뉴 이벤트에 필터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해당 컨트롤의 타입이 그리드일 경우 우클릭 동작을 방지하도록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면 그리드에서 우클릭을 했을 때에는 기본 동작인 브라우저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지 않고, 화면에서 우클릭을 했을 때에는 브라우저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 컨트롤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컨텍스트 메뉴 이벤트 리스너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클릭한 영역이 헤더 영역일 경우 동적으로 생성한 메뉴 컨트롤을 플로팅 시키도록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버스의 필터를 통해서 특정 이벤트에 작업을 추가하실 때에는 이벤트 버스 코드를 반드시 공통 모듈 파일 내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드의 행이나 셀이 선택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Before Selection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해당 이벤트는 셀렉션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보다 이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Before Selection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는 행 선택이 변경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fore Selection Change 이벤트에서 현재 선택한 행을 선택하게 할 건지 안 하게 막을 건지도 이벤트 객체에 프리벤트 디폴트를 호출하여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컨트롤은 사용자의 특정 상태나 동작에 따라서 화면에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서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과 전달받는 곳에 같은 토픽일 경우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알림 CLX 파일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앱 MSG 토픽으로 메시지를送신하고 있습니다. main.clx에서는 수신하는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어서 메인 화면에 존재하는 알림 컨트롤에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인 화면에 존재하는 알림 컨트롤에 메시지가 출력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미션은 앱에서 서버와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받아 관리하는 컨트롤입니다. 서브미션은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응답 데이터를 받습니다. 서브미션을 이용하여 앱은 HTTP 헤더, 데이터 맵, 데이터 셋, 추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 데이터 맵, 데이터 셋 또는 파일, 자바스크립트, 부가적인 메타 정보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비동기 통신일 때와 동기로 통신할 때의 이벤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동기 통신 기준으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end라는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서버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before 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타게 됩니다. 서버로부터 일정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받았을 때
서브 및 프로그레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비동기 통신일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리시브 이벤트에서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모두 전송받았을 때 발생하며 이후에 통신이 성공하게 되면 서브 및 석세스 이벤트를, 다음에 통신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서브 및 에러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통신의 오류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맨 마지막에는 서브 및 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서브 및 업로드 프로그레스 이벤트는 서버 통신 시 미디어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일 경우에 서버로 일정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발생합니다. 서브 및 로드 프로그레스 이벤트는 컨텐트 타입이 TSV일 경우 응답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시각적으로 응답 데이터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샌드 API를 통해서 서브미션을 전송하고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은 리시브 이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이후에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 맵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며 서브밋 돈 이벤트 이후에 데이터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엑스빌더 6 프로토콜 관련 서버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형식이 기본 양식의 제이손 형태와 다를 경우 상황에 맞게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실 수 있도록 핸들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브미션의 비포 서브밋 이벤트에서 set request encoder API나 set response decoder API를 사용하여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미션 이벤트에 대한 로직은 소스의 가독성과 공통적인 익셉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통 모듈을 작성하며 익스텐션 모듈 파일의 send 메소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모듈을 사용해서 send API가 호출되면 비동기 통신일 경우 로드 마스크를 띄워주고 TSV 프로토콜일 때에는 로드 마스크에 데이터가 적재된 양을 나타냅니다. 밑에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서브 및 에러 이벤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익셉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통신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서브 및 돈 이벤트에서 그리드일 경우에는 편집 중이었던 마지막 행을 찾고 로드마스크를 없애는 작업을 공통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공통 모듈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드에 출력된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해서 엑셀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엑셀을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엑셀 내보내는 방식은 엑스빌더 6 서버 플러그인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엑스빌더 6 서버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엑셀을 익스포트 하시는 거라면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엑셀 익스포트 시에는 아파치 포이 3.15 이상 버전이 권장되고 PDF로 익스포트 하시려면 PDF 박스나 폰트 박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되고 서버 쪽 플러그인에 전달하여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리드를 익스포트하는 API로는 get export data API를 제공하며 그리드의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만 적용됩니다. 해당 샘플이 엑스빌더 6 서버 플러그인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엑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드에 대한 데이터가 엑셀로 익스포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익스포트된 엑셀 파일을 보시면 그리드에 존재하는 데이터 내용이 동일하게 엑셀로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행 병합이나 열 병합도 동일하게 엑셀로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내보낼 때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내보내므로 현재 샘플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엑셀 내보내는 방법은 sheet.js나 excel.js인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내보내는 방법이며 sheet.js의 경우에는 상용 버전만 스타일 적용을 제공합니다. excel.js 또는 sheet.js의 스타일 적용 기능 사용 시에는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일 경우에는 서버 자원을 이용하셔서 익스포트하는 것이 성능이 좋고 대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때에는 TSV 프로토콜 타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SV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회된 데이터를 끊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컨트롤에 현재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응답 데이터에 적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및 업로드 프로그레스 이벤트에서 프로그레스 값을 다운로드된 데이터의 크기 값으로 변경해주고 데이터셋에 데이터 행의 개수를 넘버 에디터 컨트롤로 밸류 값을 넣어줘서 시각적으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돔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엑스빌더 6에서는 가상돔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변경된 부분만 그려주는데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만 데이터를 변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이점이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 요소 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나의 셀이 있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 돔을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셀 영역의 데이터의 값만 변경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